안녕하세요, 돌빙입니다. 볼트 EUV가 글로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야심차게 등장은 했는데 세건의 관심은 그다지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모델 Y 그리고 절대 강자인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트림의 가격 인하, 현대 아이오닉 5의 반격, 이런 것들이 지금 중심 이야기입니다. 이 전기차를 대표하는 테슬라와 우리나라 굴지의 브랜드인 현대가 맞붙으니까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공공연하게 좀 관심을 표했던 차량이기도 하고, 이 GM이 전동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연인 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이 테슬라나 아이오닉 말고 이 볼트 EUV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전기차 코인에 탑승하기 위한 어그로가 아니라 정말로 볼트 EUV가 이들에 비해서 더 나은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반대로 역시나 관심받기에는 좀 부족한 이유, 아쉬운 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완전 공개된 볼트 EUV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행 가능 거리는 402km입니다. 이게 새로 나오는 차량이고 또 이전과 동일한 배터리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 중인 볼트 EV에 비해서 주행 가능 거리는 오히려 조금 짧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안전을 의식해서인지 이 배터리 마진을 좀 더 남겨가지고 용량이 1kW씩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SUV 형태라서 무게가 늘어나고 공기 저항이라든지 이 전비에 좀 불리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완속 충전 속도가 조금 늘어났을 뿐이고 급속 충전의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다음으로 외관 사항입니다. 크기는 트랙스나 코나와 비슷합니다. 디자인은 코나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이 전체적인 형태는 트랙스랑 비슷한데 의외로 전고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를 옵션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이 썬루프의 범위는 그렇게 굉장히 넓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변동사항이 꽤 있습니다. 일단 버튼식 기어로 바뀌게 됐는데요. 이 지금 볼트 EV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L 모드를 통한 온페달 드라이빙, 이게 온오프 버튼으로 돼가지고 이제 온으로 해놓으면은 계속 그 L 모드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볼트 EV 시승기 촬영할 당시에 그냥 L 모드로 해놓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옵션 사항에는 환영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통풍 시트가 들어왔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되게 의외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기존 볼트 EV 같은 경우는 이 쿠션감이 부족해서 딱딱하다, 불편하다 그런 얘기들 좀 많아서인지 19년식부터는 조금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조금 더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전기차에게 강조되는 그 반자율 주행 관련된 옵션들, 적어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 사양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고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슈퍼 크루즈, 이거는 제가 기사 같은 것들을 아무리 찾아보고 또 봐도 국내에는 적용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국내에 출시될 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이 트레일블레이저에 갑자기 적용이 돼가지고 되게 큰 부러움을 샀던 무선 카플레이, 이게 볼트에는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가장 최근에 출시된 신차이니까 앞으로 출시되는 차량들에는 이 무선 카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좀 기대를 해도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원래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되던 공조기 관련 버튼들의 일부가 이제 물리 버튼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버튼 같은 게 아예 없고 이 앞에 디스플레이로만 모든 걸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조기 조작 버튼은 이 물리 버튼인 게 운전 중에도 조작하기 좋고 이게 직관적이고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오토로 해놓으면 거의 만질 일이 없다고 해도 이거는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또 자잘한 변화로 기존에는 이 회전계동 버튼이 스티어링 휠 뒤에 버튼식으로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눌림성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게 조작하기가 별로 매끄럽지가 못했는데, 이게 좀 더 편할 걸로 보이는 레버식 버튼으로 바뀌어가지고 조작하기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래버스에 굉장히 편리했던 카메라식 룸미러가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식 룸미러가 볼트 EUV에도 적용이 됩니다. 볼트 EUV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나 아이오닉에 비해서 뭔가 차별화가 되는 점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건지 아쉬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형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보면 굉장히 뭔가 새로운 모델이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 사실 껍데기만 바뀌었고 이 배터리나 플랫폼은 지금의 볼트 EV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주행 가능 거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테슬라는 시작부터 굉장히 압도적이었고 또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곧 출시될 아이오닉이나 CV도 eGMP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차량들 모두 롱레인지 트림은 이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가 넘느냐 안 넘느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볼트는 400km를 조금 넘기는 수준입니다. 특히나 충전이 여전히 좀 느린 편이고요. 히트 펌프도 이게 장착이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GM이 뭐 새로운 플랫폼이 없어서 그런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얼티움 배터리 플랫폼이라고, 이게 GM의 신형 전기차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되게 말이 많았는데 결국 미뤄둔 겁니다. 뭐 미래는 아직 모르고 뭐 신형 플랫폼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좋은 것도 아니긴 한데, 테슬라와 현대 그리고 또 폭스바겐까지 이제 참전하게 될 이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주 무기를 내놓지 않고 또 따라가는 그런 후발주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 또 아쉬운 부분입니다. 둘째로는 실내 공간입니다. 이미 모델 3는 누구나 인정하는 히트 상품입니다. 실내 공간은 준중형 세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모델 3를 뻥 키워가지고 중형급 SUV인 모델 Y가 등장을 했습니다. 좀 무리인 것 같긴 하지만 7인승까지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이오닉은 이 휠베이스가 3m나 됩니다. 이 겉보기에는 투싼 정도의 크기인데 실내 공간은 그랜저보다도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곤 했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뒷좌석 공간이 나왔는데 와, 진짜 넓기는 엄청 넓더라고요. 이 센터 콘솔이나 뭐 시트의 이동도 되게 좀 자유로운 것 같아서 공간 활용도 더 커질 것 같고요. 하지만 볼트 EUV는 소형 SUV의 크기입니다. 사실 볼트 EV가 소형 해치백이긴 하지만 실제로 타보면은 실내 공간은 뭐 준중형 정도라고 해도 될 만큼 꽤 괜찮긴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볼트 EUV는 SUV라서 그 크기를 좀 더 키웠으니까 훨씬 실내 공간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쉐보레 공식 보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휠베이스가 길어져가지고 이 2열 레그룸이 길어졌을 뿐이지 이 실내 공간의 수치들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줄어든 부분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트렁크 용량도 좀 줄었어요. 게다가 이번 변화 중에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 1열 레그룸입니다. 볼트 EV가 되게 작은 차량이지만 실제로 이제 운전석에 앉아보면은 이 레그룸만은 뭐 대형급도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가운데에 기어박스가 없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 공간을 비워뒀기 때문인데요. 이 쩍벌을 해도 되니까 이 빈 공간이 굉장히 쾌적하게 느껴졌습니다. 뭐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도가 좋았고요. 이런 기존의 장점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아이오닉은 보니까 이제 여기가 비워진 구조로 나오더라고요. 한술 더 떠가지고 이게 막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니까 할 수 있는 장점을 되게 대놓고 보여준 부분이었는데, 이 굳이 좋았던 구조를 좀 바꾸게 되니까 이거 되게 아쉽습니다. 아쉬운 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단점 먼저 말하게 되니까 되게 비교되고 가치가 좀 떨어져 보이게 됐는데, 오늘의 제목에 걸맞는 그럼에도 볼트 EUV가 선택받을 가치가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격입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만 결국 가격이 깡패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가격은 현지 기준이지만 33,995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약 3,763만원입니다. 이거는 최하위 등급이니까 그 윗등급인 프리미어 등급은 38,495달러로 4,261만원, 그리고 최상위 등급은 4,814만원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보조금을 한 1,200만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깡통 2,500만원부터 제일 윗등급 3,600만원 정도까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세금도 적용이 안 된 현지 기준이고, 또 물 건너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가격이 좀 상당히 뛰긴 하겠지만, 하지만 확실한 거는 기존 볼트에 비해서 이 신형 볼트가 가격이 500만원 정도 인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볼트 EV를 보고 이 정황상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볼트 EUV의 실구매가가 3,000 초반에서 풀옵션 한 4,000 초반까지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 3,000 초반 시작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전기차라고 해도 이 소형 SUV인데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보면 어지간한 일반 소형 SUV들도 옵션 좀 넣으면은 3,000 그냥 넘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장거리 주행이 많다든지 충전 환경이 좀 불편하시다든지 전기차 운용하기에 좀 불편한 환경에 있으시다거나, 뭐 안전이나 또 수리 비용 때문에 좀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비슷한 급의 내연기관 차량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가격입니다.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 정도 출시가 예상이 되는데, 이대로 또는 뭐 조금 더 저렴하게 출시가 만약에 된다면은 기존의 이 자동차 시장 생태계를 다 깨고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룰 주인공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난한 성능과 크기입니다. 아니 뭐 앞에서는 주행거리도 짧고 뭐 공간도 작고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놓고 지금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앞서 비교한 차량들은 급이 다릅니다. 볼트 EUV는 소형 SUV, 모델 3는 준중형 세단, 모델 Y는 중형 SUV, 아이오닉 5는 중형 CUV로 이렇게 차급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특히나 가격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앞선 차량들은 지금 6천만원 내외에서 가격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구매가는 4천 중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볼트와는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고가의 차량들로 뭐 당연히 좋은 게 맞고 애초에 뭐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대중적인, 평범하고 실용적인 이 범위 내에서 보았을 때 400km 내외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보유를 했고, 또 레그룸 자체로는 준준형급의 공간 크기를 가진 이런 소형의 SUV의 크기가 그렇게 부족한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기차가 되게 좋은 부분인 게 주행 성능이 기본적으로 좀 확보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몰았을 때 전혀 부족함도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차값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뭐 그 돈이면 차라리 기름값 하는 게 남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계산해보면은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비싼 가격까지 이제 내려왔으니까 비로소 전기차를 타면은 유지비를 아낄 수 있다라는 말이 성립되게 된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이제 완전히 대중화되기 전까지 이 신형 볼트 EV와 볼트 EUV 이 정도면은 적당한 가격과 또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로 출퇴근용 차량 데일리카 정도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옵션 구성입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은 워낙에 이제 옵션에 인색한 쉐보레 차량이라서 좀 놀라운 것이지, 뭐 남달리 뭐 추가된 옵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기 때문에 뭐 할 수 있게 된 특별한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해가지고 안전 옵션들을 다 기본 사양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외의 옵션들은 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서 좋고, 또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 이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탈착형 같은 거를 씌우면은 성능이 시원찮거나 또 뭐 인테리어가 되게 좀 별로가 된다거나, 그래서 맘먹고 싸제로 아예 통풍 시트를 또 장착을 하자니 가격이 굉장히 부담되는 수준이라 가지고 이 순정 통풍 시트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부분이 되거든요. 따라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뭐 애프터마켓이나 뭐 DIY 등을 통해서 취향껏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트 EUV의 변화점과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구성 대비 가격적으로 꽤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역시나 출시 시기입니다. 테슬라랑 아이오닉이 관심과 보조금을 다 싹쓸이한 다음에 또 들어올 모양인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은 그나마라도 이 가격이라도 지금 이 미친 가격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전기차 대중화의 한 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영상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신형 볼트가 올해 중으로 최대한 빠르게 출시가 되지 못한다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볼트 중고차가 최강의 가성비 차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중으로 전기차나 뭐 특히나 볼트를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나 출시가 내년으로 밀리면은 뭐 신형 볼트고 볼트 EV고 그냥 눈 딱 감고 다 지나쳐버리고 볼트 중고를 사서 타고 다니시다가 새로운 플랫폼의 전기차가 나오면은 그걸 노리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플랫폼이 끝물의 냄새가 나는데 그마저도 한 2, 3년 내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비밀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